시작. 자, 거듭제곱근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간단히 설명하고 유형 11개 풀어주고 너네는 거기 뒤에 이 1단원 끝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예요. 다음 주 토요일 날. 그럼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시면 풀어온 거 모르는 거 질문 받고 1시간 정도, 또 1시간 정도 가볍게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지수 보겠습니다. 자, 여기 거듭제곱근 나오죠. 자,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을 구하려면 여기 무슨 뜻이라고 했었냐면 어떤 숫자 x라는 게 있었을 때 x를 n제곱했을 때 a가 나오는 어떤 수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를 n번 거듭제곱 여러 번 n번 곱했을 때 똑같은 애를 이제 a가 나오는 어떤 수를 우리는 a의 n제곱근이라고 해서 방정식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n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일단 총 몇 개 나와? n개가 나오죠. 해의 개수는 총 n개. 정원아 지금 시작했어? 해가 총 n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 특히 실근인과의 개수, 실근의 개수를 살펴볼 때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고 했었어요. 어떻게 살펴볼 거라고 했었냐면,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실수인 근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실수인 근이라는 거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생기는 애들만 실수라는 얘기야. 그럼 얘네가 교점이 어떻게 보이시냐면 그래프를 갖고 생각을 할 때는 여기도 y를 붙이고 여기도 y를 붙여. 즉 두 가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얘네의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얘기지. 너네한테 x제곱은 마이너스 1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y는 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1이랑 그지? 두 개를 그린 다음에 교점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관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y는 x제곱이라는 거는 이렇게 꼭지점 원점인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1은 여기 밑에 그려져 있죠. 얘는 그런 교점이 안 생기니까 실근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정식이 x제곱은 1이었어. 그러면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y는 1이라는 선을 그려서 이게 이제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해가 풀마 1이잖아, 그치?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1인데 그러니까 얘는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y이고 하나는 1에서 생긴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실근의 개수를 보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 자, 근데 그래프의 모양은 선생님이 누구에 따라서 바뀐다고 했었죠? 누구? x, n, a 중에 일단 누구를 먼저 봐야 돼요? n을 먼저 보셨어야 됐어요. 자, n이 짝수냐 아니면 홀수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뀔 건데 그걸 위에다 좀 적어보겠습니다. 자, n이 짝수일 경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자, n이 짝수면 y는 x n제곱이라는 애가 누구랑 똑같이 그려진다고 했었냐면 y는 x제곱이랑 똑같이 그려져요. 이런 형태로.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가로선도 그을 거예요. 가로선이 a 값이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서 그릴 거야. 자, 이렇게 그렸어요. 얘는 a가 0보다 클 때가 되겠죠. y는 a에서 이렇게 그렸어요. 이때는 a가 0일 때가 되겠고요. 이렇게 그렸어요. a가 음수일 때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의 교점은
이렇게 교점이 생기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대칭인 그래프야. 그러니까 y는 x의 n제곱이라는 그래프에서 n이 짝수인 경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고 얘는 이차함수랑 똑같으니까 y축이 대칭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쓰자고 얘기를 했었냐면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우리가 방정식을 지금 요걸 풀고 있는 거잖아, 그지?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에 양수를 해서 n제곱근 a라고 쓰자고 했었고 얘는 마이너스의 n제곱근 a 이렇게 쓰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실근이 두 개가 이렇게 뿔마로 생기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a가 0일 때는 실근이 한 개. 교점이 실근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교점 두 개, 이때는 한 개. 그 다음에 이때는 교점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교점 없어서 실근 빵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를 밑에다 쓰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n이 홀수일 경우 우리는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런 형태로 증가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y는 x의 n제곱이라고 할 거고 이때는 이제 가로선이 양수든 아니면 0이든 아니면 음수가 됐든 여기 전부 다 교점은 한 개씩만 생기는 상황이죠.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그래서 n이 홀수일 경우에는 그냥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양수, 음수 관계없이 n제곱은 a라고 쓰자라고 했었어요. 여기도 그냥 n제곱은 a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야. 여기에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너네가 2의 4제곱근이라고 되면 너네가 2의 4제곱근을 구하려면 방정식을 뭘 세워야 되냐면 어떤 수를 4제곱해서 2가 돼야 되니까 x의 4제곱은 2다라고 식을 세우셔야 돼요. 이러면 해는 총 4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허근인 것까지 혹은 중복된 것까지 포함해서 4차 방정식이니까 4개가 나오겠지, 그지? 맞나요? 그럼 그 중에서 실근인 거는 얘가 이렇게 xy축이 그려져서 얘가 짝수기 때문에 이차함수 그래프랑 똑같이 그린 다음에 y는 2를 그리시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교점이 이제 실근인 건데 걔를 우리는 뭐라고 쓰면 되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실수인 것은 4제곱해서 2가 되는 거 해서 4제곱분 2랑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이해되세요? 자, 마이너스 3의 6제곱분 얘는 방정식 세우면 6제곱해서 마삼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얘는 이 6제곱분 총 몇 개? 총 몇 개 나와야 되니? 6개 나와야 돼요. 맞아, 아니야? 총 6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실수인 거를 만약에 얘한테 물어봤어. 실수인 거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얘는 몇 개라고 답할래요? 1개. 그래프 금방 그려지지, 그지? 얘 이차함수 그림 그린 다음에 y는 마삼 그리면 교점이 안 생기잖아, 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도 되겠어. 어떤 몇 제곱분 할 때 여기가 짝이면은 얘가 얼마냐에 따라서 실근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3의 5제곱근. 그럼 방정식으로 쓰면 x의 5제곱은 3이가 되겠지? 자, 이러면은 이게 실수인 거, 허수인 거 다 포함하면 총 근이 몇 개 나오나? 5개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3의 5제곱근은 총 5개야. 그 중에서 실수인 거를 물어봤어, 너는. 실수인 거는 그럼 몇 개라고 보시면 돼? 1개. 왜 그러냐면
y는 x의 5제곱의 그래프랑 y는 3이라는 그래프랑 교점을 찾는 거잖아, 그지? y는 x의 5제곱, 이게 홀수일 때는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고 했어요. 여기다가 y는 3이라는 걸 그려놓으면 뭐 교점이 한 개밖에 안 생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걔를 실수인 거는 그 한 개가 생기는데 그 한 개를 그냥 뭐라고 쓰시면 돼? 5제곱에서 3되는 거. 그래서 5제곱은 3이라고 쓰자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네, 안 돼? 되시죠? 자,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의 7제곱 볼게. 얘는 뭐라고 쓸 거냐면 여기는 마8이라고 쓸게요. 마8의 7제곱은 그럼 얘는 어떤 애를 7제곱해서 마8이 되는 수를 우리는 마8의 7제곱분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얘는 일단 토탈 7개 나와야겠지, 총. 그 중에서 실근인 거는 실근인 거 몇 개? 몇 개야? 한 개지. 걔는 우리가 뭐라고 쓰자라고? 7제곱해서 마8 되는 수. 얘가 홀수면, 즉 얘가 홀수면 그냥 이거 제곱분 이거라고 붙이면 되는 거예요. 홀수일 경우에는 그냥 n제곱분 a라고 해봤다고 했어. 이해되세요? 돼, 안 돼? 되지? 그리고 내가 너네한테 설명을 안 한 거 있어.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뭐 하나 안 했냐면 이거 사실 고2 때도 한 걸 묻는데 이거 안에 얘가 홀수일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얘가 홀수일 경우에 이 안에 음수가 있으면 이걸 밖으로 빼도 돼.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7제곱분 마이너스 8이라는 애는 그래프를 그리면 y는 x 7제곱을 그려놨어, 선생님이. 얘를 그렸고 여기다가 y는 8을 그릴 거 아니야, 그지? y는 마이너스 8을 그려야지. 이렇게 y는 마8 얘를 그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 지점에서 발생되는 x의 값을 7제곱분 마이너스 8이라고 하자고 선생님이 얘기한 거잖아, 그지? 근데 얘가 이게 대칭이야. 요 곡선하고 요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y는 7을 한번 그려볼게. y는 8을 그린 거야. 그러니까 얘 부호를 바꿔서 요 위쪽에다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금 어떤 형태의 방정식을 푸는 거냐면 x 7제곱은 8을 푸는 거기 때문에 7제곱은 8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 값이. 근데 얘가 지금 요게 지금 라인이 요 라인하고 크기가 반대면은 요 길이가 서로 같아요. 뭐 그거는 너네가 지금 알 수 없는 내용인데 그런 성질이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요 값하고 요 값은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랑 똑같아진다. 이해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7제곱근 8이 7제곱근 마8이랑 같다는 얘기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해석을 하기를 얘가 홀수면 요 안에 음수가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를 밖으로 뱉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던 부분이 이런 거 있었죠. 자, n제곱분 a를 n번 제곱하면 얘는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이 튀어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왜 그러냐면 너네가 n제곱분 a라는 애는 n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라는 뜻이야. 여기에 n제곱분 a라고 하는 거는 이 x를 n제곱분 a라고 놓쳐간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 방정식에 집어넣으면 a가 되겠지. 근이니까 집어넣으면 a가 참 아니야, 그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n제곱분 a를 n번 거듭제곱하면 이 안에 내용물이 튀어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제곱분의 a의 n제곱일 때는 여기 이제 n이 짝이냐 홀이냐에 따라서 여기 계산되는 게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짝이면 얘가 어떻게 계산이 된다고 했지?
루트 천재 절대값 A. 그다음 홀이면 그냥 A.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돼? 얘랑 같을 경우에 얘가 만약에 홀수였으면 그냥 제곱근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 근데 얘가 짝이었으면 이걸 없애면서 안에 있는 내용물에 절대값을 씌워낸다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해되십니까? 책에 모든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아니라서 지금 녹화 중이니까 잘 이해 안 되면 복습하시고요. 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듭제곱근. 자, n이 이상의 자연수일 때 n제곱에서 실수 a가 되는 수, 즉 x n제곱은 a. 그러니까 a의 n제곱근이라고 거기 밑줄을 치시고 거기 a의 거듭제곱근 있죠. a의 n제곱근이라고 써있지 거기. x의 n제곱은 a라는 애랑 a의 n제곱근이라는 애랑 밑줄 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a의 n제곱근을 구하기 위한 방정식이 x의 n제곱은 a가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표로 지금 총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a의 n제곱근을 구하기 위한 식이 요건데 n이 먼저 결정이 됐을 때 a에 따라서 실근이 개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n이 거기 표에 보시면 n이 홀수면은 요 a라는 게 양수 0, 음에 상관없이 실수인 건 한 개씩만 지금 된다는 얘기죠. 표에 보시면. 그래서 그 실수인 거를 우리는 그냥 얘가 홀수일 때는 뭐라고 하자? n제곱근 a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n이 짝수면 a가 양수일 경우에만 실수인 거 2개, a가 0일 때는 실수인 거 1개, a가 음일 때는 안 생겨요. 그래서 거기 표에 보시면 n이 짝수일 경우에 a가 양수라면 그때 실수인 거를 n제곱근 a랑 마이너스 n제곱근 a로 하자고 돼 있지. a가 0이면은 이때 0에서 교점이 생기니까 거듭제곱근, 그러니까 0의 6제곱근 이런 거는 0만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표가. 자, 그다음 거기 거듭제곱근의 성질 1번. 요거 선생님이 써놓은 게 얘가 1번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거듭제곱근의 성질 좀 적어볼게. 2번은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를 곱하면 n제곱근 ab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얘는 책에 없는 것 같으니까 뭐 다시 써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는 n제곱근 b분의 a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n제곱근 a의 n번 거듭제곱하면은 요게 지수가 요 안에 루트 안에 있는 애 지수랑 곱해진다 이렇게 계산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n제곱근 a의 m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m제곱근의 n제곱근 a 요거 거듭제곱근이 여러 개 쓰여져 있으면 자리 바꾸기가 된다고 했었죠. 먼저 자리를 바꿔도 되고 아니면 거듭제곱근 하나로 쓰려면 둘이 곱한 mn제곱근 a라고 쓰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6번 np 거듭제곱근의 a의 mp제곱. 요거는 무슨 의미라고 했었냐면 여기에 요 거듭제곱근하고 요 안에 들어간 지수에서 공통 인수가 있으면 지워도 된다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n제곱근 a의 m제곱. 반대로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거를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 지수랑 거듭제곱근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풀어나가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지수의 확장. 이 거듭제곱근은 다시 정리하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지수 법칙을 같이 보실 건데 모든 거의 0제곱은 1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 마이너스 n제곱은 n제곱 분의 1이다.
이게 이제 정이니까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마이너스 거듭 제곱이 있을 때는 마이너스를 띈 거를 분모에 쓰고 분의 1로 쓰시면 돼요. 반대로 뭐의 거듭 제곱 분의 1로 돼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야, 7의 마이너스 3제곱은 7의 세제곱 분의 1이란 얘기지. 마이너스 거듭 제곱 지수가 마이너스가 달리면 마이너스를 띄면 걔를 분모로 보내면서 분의 1로 바뀐다. 그 다음에 5의 1제곱 분의 1 이렇게 생긴 형태는 얘를 마이너스 거듭 제곱을 걸어주면 분의 1이 없어진다. 이렇게 양쪽으로 다 왔다리 갔다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의 응용 버전 7의 3제곱 분의 2 이렇게 됐어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얘는 2 곱하기 7의 3제곱 분의 1인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2 곱하기 7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 이제 지수법 법칙 제일 1번, 그 다음에 2번 2번은 밑이 같을 때 지수끼리 뭐 한다? 여기 지금 곱하라는 뜻이죠? 지수 형태로 쓰여져 있는 애를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하시면 돼요. 밑이 같아야.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누기. 자, 요 지수꼴로 적혀있는 애를 나눗셈을 할 때는 우리가 지수끼리는 뺄셈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나눗셈, 여기는 뺄셈 지수끼리는. 여기는 이제 곱셈이 되고 지수의 곱셈 어떤 두 개를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덧셈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A의 m제곱을 n제곱 하게 되면 바로 안에 밖에 거를 곱한 결과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뭐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건 아니고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AB의 n제곱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똑같은 버전이죠. 바로 안에 있는 지수랑 밖에 있는 지수를 곱해서 AN, BN.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가 하나 있었죠. 음매야.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지. 지수 법칙. 자, 근데 우리가 이 거듭 제곱근의 계산에서도 중요한 게 요 안에 내용물은 뭐 요거는 이제 음수인 경우는 안 따진다 이런 얘기야. 여기 있는 지금 이 2번 여기부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요 안에 들어간 애가 양수일 때 우리가 쓸 수 있다. 이거를 명심을 하셔야 돼요. 거기 체크해 놓으세요. 양수일 때.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요러면은 너네가 섣부르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지수 법칙,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쓸 거는 누구냐면 이거 4번이거든. 괄호치고 거듭 제곱이 되어 있는 형태잖아, 그지? 이거를 고지고대로 쓰면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거 6번 곱하면 이걸 플러스로 바꿔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바꿔놓고 해야 안 틀리겠다. 이 지수법칙이 이제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제한이 다르게 걸려. 밑에 제한이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가 표처럼 여기 위에 지수 여기는 밑 지수가 정수면은 밑은 어때야 되지? 누구만 하니?
아니면 돼. 0만 아니면 돼. 0만 아니면 돼. 0만 안 돼. 0 빼고 다 돼. 이제 지수가 이제 거기에서 유리수, 그러니까 우리가 수 체계를 봤을 때 자연수라는 게 제일 수 체계 중에 제일 작은 그런 거잖아, 그지? 맞아 아니야? 우리가 자연수랑 0이랑 음의 정수를 통칭해서 뭐라 불러? 정수라고 부르지? 그럼 정수라는 거는 더 확장이 돼서 얘는 이제 유리수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더 하위 개념이죠. 유리수의 하위 개념이고 우리는 그럼 유리수의 반대쪽에는 무리수라는 애가 있고요. 그럼 무리수라는 애 유리수를 통칭해서 실수라고 하는 거지. 이게 가장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 중에 상위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정수로 일단 지수가 세팅이 됐을 때는 밑은 0 빼고 아무렇게나 돼도 지수 법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정수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지? 얘가 정수면 밑이 아무거나 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이 수의 수체계가 뭐 유리수 또는 무리수 또는 더 나아가서 실수로 이제 확장이 됐을 때는 밑이 0보다 커야 지수 법칙이 통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산을 할 때. 아시겠죠? 이게 성질이니까 성질이 쓰이는 그 전제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지. 이 부분을 선생님이 그 특강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일단 너네가 좀 자세하게 다시 개념 부분 복습을 했다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거기 이런 게 나오지. 우리가 이제 지수라는 거야. 지수라는 애랑 거듭 제곱근이라는 애랑 왔다리 갔다리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쓰인 애는 이게 분모로 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거듭 제곱근이랑 지수랑 같이 이제 계산을 하게 될 때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쪽으로 바꾸는 게 쓰임새가 더 많습니다. 이쪽 지수로. 근데 선생님이 이거랑 같은 식인데 이게 크다라는 의미가 아니야. 이쪽이 많이 쓰인다는 뜻으로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기억을 하면 더 좋다라고 했어. 얘를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거듭제곱근을 지수로 바꾸게 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좋냐면 요 안에 들어가는 애 있지? 요 안에 들어간 애에다가 요거 바깥에 거듭제곱 분의 1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매끄럽게 됩니다. 여기 숫자가 지저분할 때. 이게 이제 내용 정리가 다 된 부분이고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대표형 여러 문제만 풀고 나머지 니네가 풀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한 학기를 진행을 할 거야. 그럼 얘가 이 1200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1200문제를 조금씩 다 풀어 나갈 거거든. 그럼 다 풀고 나면은 이제 이 정도 개념 정리는 너네가 한 3번째 보게 될 거 아니야. 겨울 되면은, 그제? 그 정도 되면 익숙해집니다. 생각보다는. 이거를 처음 겨울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애들 보니까 존나 헤매. 물론 너네는 좀 똘똘하고 좀 착실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겨울부터 해도 딱히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미리 하는 게 좋겠지, 그지? 너네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 이게 훨씬 더 편한 방법이긴 해요. 자, 일단 한번 유형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이번 주에 한 거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시험 대비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중간에 이걸 멈추고 우리는 수화를 존나게 풀 거잖아. 그러다 보면 조금 까먹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까먹었을 때를 대비를 해서 지금 그 하고 있는 교재에 메모를 잘 해놓으시면 돼요. 어차피 나는 상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설명을 할 거니까 내가 한번 했던 게
내가 기억을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시면 기억이 좀 더 오래 갑니다. 자, 거듭제곱은 1번부터 풀게요. 자, 1번의 기억 보겠습니다. 자, 27에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럼 실수냐라는 물음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너네는 지금 아직 초보니까 일단 방정식을 세워서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27의 세제곱근을 구한다는 거는 x 세제곱은 27이라는 방정식을 푼다는 거랑 똑같아. 이 중에서 실수인 근은 그래프를 갖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수인 거는, 그죠? 그럼 그래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얘가 홀수면은 그러니까 실수인 거 한 개밖에 안 생겨.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 글에서 사실 요 n제곱근이라는 요 부분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까지 기억을 하면 또 한 번에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십니까? 얘는 3밖에 없는 거야. 이거 3밖에 없어. 딱 숫자 보이지? 잘못했어요. 자, 니은. 자, 루트 4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거. 또 실수 물어보네. 그럼 우리는 이거 중학교 때 잼미들 살짝 농락하는 이 숫자 맨날 나오죠. 2라는 숫자를 불편하게 쓰는 거잖아, 그지? 요거 2죠. 2의 4제곱근. 자, 그래프 모양을 얘가 결정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정식 생각하냐면 x 4제곱은 2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세제곱근이요? 세제곱근. 그러면 얘가 교점 몇 개 나와요? 한 개죠? 얘가 홀수니까요. 그 중에서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얘가 일단 틀린 거는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중에 실수인 거는 뭐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n제곱근 a였죠? 맞아, 아니야. 거듭제곱근 앞에는 요 몇 제곱근인지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제곱근에 2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약간 낯설지 아직까지도. 대충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거. 자꾸 실수인 것만 물어보네. 빡치게. 자, 그러면 얘는 4제곱해서 16 되는 거 몇 개 있어? 실수인 거 몇 개? 2개. 그래프 모양 바로 떠올라야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끄는 거 아니야. 2개가 생길 거 아니야, 그지? 맞아, 아니야? 자, 그랬을 때 그게 풀마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일관성 있게 생각을 해야 안 헷갈려요. 어떨 땐 방정식 풀고 어떨 때는 여기서 세제곱해서 2 되는 거에서 세제곱근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선생님은 일관성 있게 들어갈 거예요. 얘는 4제곱해서 16 되는 거 2개가 생기는 상황, 그지? 그러니까 4제곱근에 16이라는 거 한 개랑 여기에 마이너스 달아준 거 한 개랑 이렇게 2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곱근을 계산하는 규칙들을 배웠잖아요, 그죠? 요 16이라는 게 몇 제곱이야? 2에. 그러니까 얘가 2의 4제곱이면 이거 같으면 일단 뛸 수 있는데 뛰는 과정에서 절대값 붙여야 되는데 어쨌든 절대값 2는 2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2고 얘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를 보실게요. 루트 80이니까 9네, 그지? 9의 4제곱분. 그러니까 끄트머리에 이게 그러니까 살살 낚여 중심같이 틀려온 애들이 있어. 고등학교 때 시험 보면. 자, 9의 4제곱근만 딱 박아놓으면 이거 몇 개 구해야 돼? 4개를 4개야 4개. 자, 디귿 리을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너네는 처음 보니까 틀리고 뭐고 하는 게 용납이 되는데 일단 고2 애들은 시험 기간에 그렇게 공부를 시켜도 틀리는 새끼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자,
목 떨미는데 쳐주고 싶어서 참았어요. 자, 이제 이거 연산하자는 얘기지. 자, 우리가 거듭제곱근이 곱셈이 되거나 나눗셈이 되려면 요 앞에 거듭제곱근 숫자가 맞아야 돼, 그지? 맞았을 때 계산이 되는데 세제곱근 안에 요 안에 있는 애들끼리 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가 3번 곱해지겠네. 2 곱하기 4니까 그럼 얘 지우고 얘는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연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제곱근에 2 곱하기 세제곱근의 6사. 자, 얘는 얼마니? 자, 우리가 거듭제곱근이 여러 번 나왔을 때는 안에 있는 것부터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마치 밖에 있는 애들이 괄호라고 생각하시면 돼. 안에 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안에 거부터 가자. 야, 이거 6사 몇 세제곱이냐? 4세번 곱하면 되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얘는 얘랑 지으면 이거 4겠네, 그지? 그럼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이거는 2겠네? 동의하냐? 자, 그 다음 3번 보실게요. 세제곱근 8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27. 자, 여기서 그냥 잠깐 계산이 돼버리죠. 분모는 얼마예요? 2. 분자는요? 마이너스 3이죠? 얘가 마이너스 3 3번 곱하내잖아, 그지? 이해되세요? 자, 3번 마이너스 2분의 3 동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실게요. 세제곱근 5 곱하기 루트 5분의 1 이거의 6제곱. 자, 지수가 괄호 밖에 걸려있네. 그러면 이걸 괄호 밖에 있는 애랑 다 지수를 걸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얘는 세제곱근 5라는 애를 6제곱하라는 얘기. 얘도 루트 5분의 1이라는 애를 6제곱하자는 얘기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얼마냐? 루트 5 두 번 곱하면 5지. 얘는 루트 5 두 번 곱해갖고 이거 두 번 곱하면 이게 5분의 1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두 번 하고 세 번에 6번 한 거지? 네, 다시. 요거 6제곱 한 거는 곱했잖아, 그지? 이게 지금 5분의 1이야? 5분의 1 세 번 곱하면 125분의 1이네? 동의하네. 동의하지? 야,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계산할 건데, 요거 이제 이렇게 하면 돼. 이 거듭제곱근이랑 여기 바로 밖에 있는 거랑 약분이 돼. 그보다 더 확실한 설명은 얘를 지수로 바꾸는 거야. 얘 5의 몇 분의 몇 제곱이야? 요 안에 있는 거. 3분의 1제곱이죠? 얘를 6제곱 하는 거니까 안에 밖에 거 곱하면 5의 제곱 25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25 곱하기 125분의 1이니까 5분의 1이겠네? 여기까지. 그래서 얘 틀렸어요. 자, 일단 5번도 계산해 볼게요. 답은 4번이고요. 루트가 있고 여기에 세제곱근 4가 있어요. 여기에 세제곱근에 4루트가 있어요. 요게 지금 얼마냐? 이렇게 계산을 해봐요. 거듭제곱근이 일단 여러 개가 나오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긴 하네. 자, 일단은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로 다 바꿀게요. 지수로 바꿉니다. 지수로. 안에 거부터 하셔야죠, 그죠? 얘는 2의 3분의 2제곱. 얘는 괄호 안에 있는 게 2 곱하기 2의 3분의 2제곱이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2의 3분의 5제곱이죠? 지수끼리 더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최종. 루트가 씌워져 있는 상황이잖아, 맞지?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거듭제곱근을 지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요 안에 있는 거에다가 괄호를 쳐서 얘 분의 1을 거는 거라고 했어. 여기 2분의 1 제곱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6분의 5제곱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안 되니? 돼, 안 돼? 집중해서 봐. 자, 그 다음 여기 봐. 얘는 2의 제곱이고 얘는 2분의 1 제곱이지.
2의 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 하면 2의 2분의 5제곱이지? 여기가 2의 2분의 5제곱이고 여기에 지금 세제곱근 달려있는 상황. 그럼 얘는 2의 2분의 5제곱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애 바로 쳐서 요거 분의 1제곱 걸어주는 걸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도 결국 2의 6분의 5제곱이야. 똑같은 애 나오면 1이지. 그래서 얘는 맞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는 지수로 바꾸면 풀려. 자, 그다음 3번. 자, 크기 비교하래. 이 정도면 아주 좋아. 확실히 애들이 복잡하고 괜찮네. 자, 3번. 자, A라는 게 루트고야. B라는 게 루트 세제곱분 3이고. 그 다음에 C라는 거 얘는 루트의 세제곱분 10. 자, 우리가 이거 크기 비교하자. 일단 루트가 여러 개가 있으면 하나로 바꿔. 얘는 4제곱분 5. 얘는 6제곱분 10. 자, 그랬을 때 크기 비교하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똑같이 바꾸라고 했어요. 똑같이 바꿀 건데 뭘로 바꾼다? 세수의 최소 공배수 얼마예요? 12. 자, 얘는 12제곱분으로 다 바꿉니다. 얘도 12제곱분. 얘도 12제곱분. 자, 그러면 이게 3 곱해졌으니까 여기 치수에도 3 곱하면 5의 세제곱. 그러니까 125가 되겠죠. 자, 얘는 4 곱해졌으니까 지수 여기에 4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3 4제곱이니까 81. 얘는 2 곱해졌으니까 여기 지수에다 2 곱하면 돼. 그러니까 10제곱이니까 100. 안에 크기가 큰 순서대로 큰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4번 볼게요. 4번. 자, 5분의 27에 2분의 1제곱 곱하기 125분의 27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2분의 3. 자, 지수 법칙을 쓸 때 우리가 염두해야 될 부분은 밑이에요. 지수에 마이너스가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밑이 0보다 큰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얘는 뭐 지수에 마이너스가 걸려있긴 하지만 밑이 0보다 큰 상황이니까 그냥 지수 법칙 바로 때려버리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하시면 돼? 곱하시면 되겠죠? 그 전에 얘도 이제 아니 뭐 여기 먼저 간단히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죠? 야, 근데 이게 125분의 27이라는 게 5분의 3의 세제곱 아닌가? 그지? 맞아, 아니야? 자, 우리가 어떤 수를 요런 모양을 바꿔버리면 그 밖에 있던 애들은 다 괄호를 쳐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 괄호를 쳐서 지금 얘는 지수 계산 끝난 애가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가? 그러니까 그 계산 끝난 애가 지금 요 형태에 전체적으로 밖에 걸려있던 애니까 요거 모양을 이렇게 바꾸면 그 밖에 괄호를 쳐서 걸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안 그러면 계산 다 싹 다 틀린다.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렇게. 뭐 이거 계산하면 5분의 3에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5분의 계산 같이 돼 있네. 아, 이러면 또 귀찮은데. 자, 얘는 5의 2분의 1제곱 3의 2분의 3제곱이야. 그러니까 2분의 1을 여기도 걸어주고 여기도 걸어주는 거잖아. 분수일 때. 그래서 5의 2분의 1제곱이고 얘가 3의 3제곱이니까 이거 걸어서 3의 2분의 3제곱이야.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니네가 총 계산을 해야 될 게 이렇게 생긴 식인데 야, 얘도 그냥 지수 다 분배해 줄게. 여기까지 분배됐지. 자, 그럼 우리가 계산하는 규칙은 곱하기니까 분수의 곱셈은 분모끼리 곱한 거분에 분자끼리 곱한 거 아니야, 이제? 그냥 숫자의 계산이랑 똑같아. 자, 그럼 얘네 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잖아, 미치 같으니까. 지수 더하면 얼마 돼?
0이니까 뭐 결과값 얼마 같은데 1. 자 얘네 지수끼리 더해봐. 5의 몇 제곱이야? 5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자 이거 분의 1이니까 얘를 분의 1을 없애려면 여기 있는 거에 마이너스를 지수를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도 되고 얘가 5분의 1이잖아 그치? 5분의 1 분의 1이니까 5란 얘기야.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빡센데. 자 5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지수로 안 바꾸고 풀 겁니다. 아니 답은 지수로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루트가 여러 개가 나온 애는 그러니까 아까 계산이 좀 빡셌던 거는 요 안에 조금 형태가 다른 애들끼리 뭔가 곱해질 때가 좀 빡셌거든. 그리고 이럴 때는 그냥 가차 없이 지수로 바꾸는 건데 얘는 딱 항이 그러니까 딱 애가 하나만 있잖아 루트 안에. 얘는 뭔가 둘이 돼 있잖아 두 개 이상일 때 그냥 지수로 바꾸면 돼. 근데 그것도 상황마다 조금씩 달라. 얘 선생님이 푸는 걸 봐봐. 이걸 나 지수로 안 바꾸고 풀 거거든. 이거는 어저께인가 그저께 설명했다시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여기 안에 들어간 이 애를 기준으로 이 대가리 위로 몇 줄 지나가나 볼 거야. 얘 대가리 위로 몇 줄 지나가? 2줄 지나가는데 얘는 4제곱근 줄이고 얘는 제곱근 줄이야. 그치? 그러면 이 2줄이니까 우리 2개 제곱근 합쳤을 때는 이렇게 쓰잖아. 둘이 바꾸는 걸 그지? 이렇게 쓸게. 이해될까? 자, 그 다음에 얘 대가리 위로 몇 줄? 몇 줄? 한 줄 루트 A야. 맞아 아니야? 얘는 대가리 위로 2줄 지나가지? 여기 2 숨어있는겨? 동의하시죠? 2랑 2 지나가니까 4제곱근 되는 거지? 됐나요? 야, 얘는 위로 몇 줄 지나가? 그럼 몇 제곱근이야? 빨리 말해. 다 곱하는 거잖아, 그치? 요렇게 하고 지수로 바꾸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는 A의 8분의 1. 자, 이거 다 A의 몇 분의 몇일 거 아니야, 그치? 8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하면 되겠네? 이해되냐? 야, 이거 둘이 더하면 4분의 1이지. 4분의 1하고 4분의 1 더하면 2분의 1이지. 2분의 1, 2분의 1 더하면 1이지. 얘는 그냥 A야. A의 1제곱이어서. 이해되냐? 요게 빠르다. 얘를 만약에 얘는 이렇게 바꾸는 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 사실. 근데 여기를 만약에 아까 선생님이 풀었던 것처럼 이걸 그냥 지수로 생으로 한번 바꿔볼게. 우리가 제일 안에 거부터 하는 거라고 써. 거듭제곱권 여러 개 되어 있으면. 자, 이거 안에 2개 먼저 연산 좀 줄게. 그러면 얘는 A의 1제곱 곱하기 A의 2분의 1제곱 아니야, 그제? 그러니까 A의 2분의 3제곱이지. 그러니까 여기 계산이 끝났고 여기 대가리 위에 루트 쓰여져 있으니까 이 루트의 의미는 요거 분의 1제곱을 밖에 거는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는 4분의 3제곱이 되겠어. 야, 그냥 대충 눈으로만 봐. 그럼 여기까지 루트까지 계산이 끝난 거야. 그럼 A의 4분의 3하고 여기 앞에 A의 1제곱하고 곱할 거니까 A의 4분의 7이 될 거야, 이제? 맞아 아니야? 그럼 그거에 이제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이거의 의미는 A의 4분의 7을 2분의 1을 한다는 얘기야. 뭐 이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네. 그냥 니네 편한 대로 해. 알겠지? 어쨌든 답은 이게 A의 8분의 7이고 이게 A의 8분의 1이니까 계산 결과는 똑같아. 자, 그 다음 6번 볼게. 자, 5의 8제곱은 A, 8의 6제곱은 B일 때 200의 100제곱, 200의 10제곱, 얘를 A, B로 바꿔라. 자, 일단은 자, 일단 얘는 밑이 지수가 완전히 다 바뀐 게 아니야. 얘 밑이 2잖아, 그지? 이 2의 세제곱 아니가?
얘는 이렇게 할게. 얘는 2의 세제곱에 6제곱이니까 2의 18제곱이네. 얘가 지금 B인 거야. 동의해? 얘는 5의 8제곱이 A인 거고, 그럼 여기서 문제 어떻게 볼 거냐면, 이거 몇 분의 1씩 해주고 싶니? 여기 8분의 1 걸어줘. 여기도 8분의 1 걸고, 여기는 18분의 1 걸고, 여기는 18분의 1을 걸 거야. 왜냐면 이거에 지수의 역수를 걸면 얘가 5가 나오잖아, 그지? 5가 이제 A의 8분의 1이라는 얘기고, 얘는 2가 B의 18분의 1이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이렇게 해야 요 200이라는 숫자가 2랑 5만 딱 생긴 게 보이잖아, 그지? 맞아, 아니야? 소인수분을 해야 되겠네. 그럼 2랑 100, 200개, 500개니까. 얘는 100 곱하기 2니까 100에 2, 2개, 5개지. 얘는 2, 3개, 5, 2개겠네, 그지? 얘는 소인수분을 하면 2, 3개, 5, 2개인데, 이거 10제곱 되어 있으니까 지수 법칙하면 2에 30 곱하기 5에 20제곱 되겠네. 근데 내가 2랑 5를 바꿔놨잖아, 지금, 그지? 여기다 쏙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2라는 거 대신해서 요게 들어갈 거야, 여기 이 자리에. 맞아, 아니야? 대입할 땐 괄호를 치는 게 원칙이다. 2의 18분의 1 곱하기 여기 30제곱. 그 다음 5 대신에 요게 들어갈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A의 8분의 1에 20제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A의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5. B의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5인가?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냐? 답은 4번이네요. 어렵지 않죠? 자, 7번 곱셈 공식이네. 대충 풀면 되지. 자,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 A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B의 2분의 1제곱. 여기에 A 플러스 B까지. 자, 여기에서 요거 계산할 거야. 이렇게 앞에 무슨 공식? 합차 공식이죠? 합차 공식 정리하는 방법은 앞에 거 제곱해서 뒤에 거 제곱을 빼면 되지. 앞에 거 제곱하면 A, 뒤에 거 제곱하면 B. 걔를 뺀 거니까 A 빼기 B. 여기까지 계산 끝난 거야. 그리고 아직 계산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지. 여기 뒤에 곱셈이 더 걸려있잖아, 그치? 얘랑 얘랑 하면 A 제곱 빼기 B 제곱이 답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8번 보실게요. 자, 여기 이제 너네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내용 같은데, 여기가 이제 루트 5일 때 A의 마이너스 1제곱 이거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게 거듭제곱이 되어서 요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맞지? 이걸 몇 번이나 곱하면 이렇게 되겠어? 3번. 세제곱을 일단 할 거예요. 맞아,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얘를 잠깐 A라고 보면 얘는 A분의 1인 거잖아. 왜? 여기 지수가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면 역수야. 왜? 얘네 둘이 곱했을 때 지수가 0이 되면서 1 나오잖아. 이거 둘은 역수관계예요. 자, 세제곱 할 건데, 자, A의 3분의 1 플러스 A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 자, 이거 세제곱 전개를 고1 때 하던 거랑 다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요거 앞에 거 세제곱 나오죠? 그럼 A지. 뒤에 거 세제곱 나오죠? A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바로 열고 앞에 뒤에 더한 거. 이렇게 한다고 했죠? 자, 왜 이렇게 됐는지 까먹어 쓸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만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곱셈 공식을 어떻게 해야하냐면 앞에 거 3번, 3배, 앞에 2번, 뒤에 1번, 3배, 앞에 1번, 뒤에 2번, 그 다음 뒤에 3번 이런 식으로 외웠었단 말이야. 근데 얘를 요 앞에 거 뒤에 거 그냥 쓴 다음 앞에 3번, 뒤에 3번 3AB로 바꿔서 3AB에 A 더하기 B 이렇게 쓰면은 얘 의미는 요거 세제곱하게 될 때 요거 두 개 있잖아, 그지? 요거 두 개를 각각 세제곱한 애들이 먼저 나오고
나오고 그 다음에 3에다가 요거 곱한 애가 나오고 괄호 열고 요거 그냥 A 더하기 B 한 번 더 써준 거야. 그런 형태랑 똑같이 쓴 거야 지금. 요거 세제곱이니까 요거 3번 요거 3번 세제곱씩 한 거 나왔고 3에다가 요거 곱한 거 나오고 괄호 열고 요거 괄호 한 번 더 써준 거야. 이 얼마야? 1이지 1 맞아 아니? 야 얘는 우리가 계산이 되죠? 얘가 루트 5라고 했잖아 그제? 루트 5를 세제곱하니까 5루트 5겠네 좌변이 5루트 5고 a 플러스 a 마이너스 1제곱 얘는 3이 얘가 3이지 그지? 이렇게 해서 얘가 얼마? 문제에서 루트 5라고 줬죠? 여기가 3루트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2양씩 버리면 2루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습하다 보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곱셈식으로 푸는 거니까. 이해되나? 자 이제 8번까지 했으니까 3개 그리고 나머지 문제 풀어볼 거야. 자 수 1까지 하면 이내가 공부하기 빡셉니다. 평소에 숙제 잘 해라. 자 9번 보실게요. 자, A의 2x 제곱은 10일 때 분수식을 계산을 하는데 자 선생님이 이 분수식은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풀린다고 했습니까? 예? 빨리 봐야 진도 나가지. 이거 어떻게 푼다고 했어? 분모 문제 뭐 곱하라고 그랬잖아. 뭐 곱해야 돼? 이제 A x제곱을 곱하셔야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거듭제곱을 없애는 쪽으로 여기에 AX를 곱하시면 이게 이제 분배가 돼서 곱해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이렇게 곱해지면은 지수끼리 더하니까 2x제곱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A 2x제곱이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이러고 숫자로 바꿨지. 얘가 10이니까 11분의 얘가 10이니까 9 이렇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개 남았습니다. 자, 10번 보실게요. 자, AB가 8이고 A의 x제곱은 B의 y제곱은 16일 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얼마냐. 자, 이것도 푸는 방법이 선생님 정해져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푼다고 했었어? 요거 우리가 지수랑 어떤 값이랑 같으면 이렇게 둘이 같다는 식이고 요거랑 또 이렇게 같다는 식으로 문제를 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A의 x제곱은 지금 16이 있는 상황, 그 다음 B의 y제곱도 16이 있는 상황. 여기에서 양변에다 이제 지수를 딱 걸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양변에 동시에 이제 뭐분의 1을 해주면 돼. x분의 1을 걸어주라고 했습니다. 여기 x분의 1, 여기는 y분의 1 동시에 걸어줘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생겼던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어? 얘는 A가 16의 x분의 1제곱, 얘는 B가 16의 y분의 1제곱 이렇게 바뀌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구해야 되는 모양은 이 모양, 이 x분의 1하고 y분의 1이 더해진 모양이니까 얘네가 더해지려면 우리는 얘네끼리 전체 수를 뭐 해야 돼? 곱해야 됩니다.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세요. 그러면 좌변은 AB고 우변은 16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되겠죠? 자, AB는 지금 문제에서 8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8 이렇게 바꾸면 지수법칙으로 바꾸면 8은 2의 3제곱 그 다음에 얘는 2의 4제곱에 이 지수는 바로 밖에 곱해져야 돼. 모양을 바꾸시면 2의 4제곱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거랑 곱하는 거잖아, 그제?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2의 x분의 4 더하기 y분의 4고 이거랑 같아야 답이 나온다. 그래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여기 이쪽 양변에 4분의 1을 곱하니까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마지막 문제. 자, 11번. 자, 글자 A를 어떤 비율로 확대 복사해 큰 글자 A를 만들고 확대한 A를 같은 비율로. 자, 거기 어떤 비율로 비율에다가 동그라미 이 표현이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자, 비율이라는 말은 비율 어떤 값을 계속 곱한다는 뜻이야. 똑같은 값을 곱하라는 얘기야. 확대가 되든 축소가 되든 뭐 어떤 일정한 값을 계속 곱해 나가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비율이라는 건 몇 배라는 뜻이야. 몇 배. 그지? 야, 처음에 A라는 게 있었어. 얘를 계속 2배씩 해준대. 그 2배가 다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야. 몇 배, 몇 배. 그걸 비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율을 같은 말이 배, 몇 배, 몇 배 하겠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몇 배 하겠다는 의미니까 자, 식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 그 비율이 2라고 쳐봐. 그러면 첫 번째 이거 한 번 해주면 똑같은 비율씩 계속 늘려나갈 거야. 2배씩. 그럼 그 다음은 2A가 되겠지. 그 다음은 4A가 되겠지. 여기 또 2배를 하니까. 그 다음은 8A가 되겠지. 맞아 아니야? 그 다음은 16A가 되겠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얘는 2배의 A고 얘는 2의 제곱의 A고 얘는 2의 세제곱의 A고 얘는 2의 4제곱의 A야.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비율을 곱하게 되면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여기가 지수 형태가 돼요. 이해되실까요? 되시죠? 똑같은 애가 계속해서 연달아서 다음 거에 계속 곱하는 상황입니다. 비율. 됐나요? 자, 그럼 요걸 이용해서 이제 식을 세울 겁니다. 문장을 만들고. 자, 일단은 보통 이런 문제는 초기값을 뭐 딱히 의미는 없지만 식을 세울 때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 초기값 얘가 지금 뭐 글자의 크기를 갖고 얘기를 했으니까 처음 글자의 크기가 되겠죠. 그걸 그냥 대문자 A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곱해 나가는 비율을 소문자 A가 된다라고 보실게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초기값 시작은 A로 시작을 해서 아까랑 같은 패턴으로 A였던 게 어떻게 돼? 한 번 하면은 이게 되겠지. 또 한 번 하면 이게 되는 거야. 1회 했을 때, 2회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 번 하게 되면 이 지수가 그 횟수만큼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되니? 자, 그럼 이제 글을 다시 읽고 문제를 줄게요. 5회째 복사본의 글자 크기가 처음 원본 글자 크기 되겠다. 자, 5회째면은 지수가 얼마로 잡았는데 5회 5 이게 5회 했을 때 글자 크기요. 동의하냐? 이게 처음 글자의 몇 배? 2배. 처음 글자 잡아놨으니까 2A라고 쓰면 되겠지, 그지? 됐나요? 야, 안 돼. 자, 그럼 여기서 A 날리고 이거 소문자 A의 5제곱이 2다.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8회째 그럼 복사본의 크기가 4회째 복사본의 크기 몇 배냐라고 물어보고 있어.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8회째 복사본의 크기는 어떻게 되시고 불러 8회째 식으로 어떻게 돼? 다시 스몰 A의 8배. 그래, 요거 아니야. 얘가 4회째 몇 배냐? 4회째는 어떻게 돼? 4제곱이지? 여기에 몇 배 하면 같아지냐? 네모구의 세모 아니야? 맞아 아니야? 네모가 얼마겠어? A에 4제곱 아이가? 동의해야 돼. 이거 구하라는 얘기다잉? 이거 줘놓고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라고. 야, 그러면 얘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지수의 역수를 보는 걸 되게 자연스럽게 해줘야 돼. 너는
A라는 거는 2의 5분의 1제곱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내가 A의 4제곱은 여기를 4제곱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2의 5분의 4제곱이다가 바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지수의 역수를 거는 게 도구로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를 항상 염두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4의 9야 여기까지. 자, 문제 풀어.